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초대석 윤우경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며 또 형제요 자매이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선택이나 준비 없이 그저 이런 인생들을 살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버려도 되는 걸까요? 요즘처럼 복잡하게 엉클어짐이 많은 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아들과 딸로, 어떤 형제로, 자매로, 아니 어떤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2000년대 들면서 조용한 그러나 확실한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부모됨에 대한 되짚어봄의 운동, 특히 아버지 학교가 세상 곳곳에서는 물론 교회 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4번째의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준비 중이신 관계자 몇 분을 만나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자, 아버지 학교. 이 입고 계시는 옷이 아버지 학교 유니폼이죠?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자체가 이게 그 코치, 예, 심판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코치의 옷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군림하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아내가 또 자녀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래서 코치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스트립이 되어 있는 옷을 유니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스탠드아웃합니다. 네. 그죠? 뜻도 예.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네. 이 옷을 저도 이제 받아 입어서 오늘 뭐 복장 불량인데 아하, 네.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냥 주니까 입었는데 그 뜻이었군요. 네. 코치군요, 이 코치. 예. 네. 자, 이 아버지 학교가 특히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주에서 14번째인데 이 아버지 학교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며 시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죠. 예, 본인 소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네. 소개하는데 네. 아버지 학교식으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예. 예. 저는 2005년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 2기를 수료한 네. 박세현 형제입니다. 네. 목회자지만 그렇게 우리가 소개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소개 인사가 아내가 한 아내가 있고 네, 두 아내 아니고. 자녀는 네. 제가 항상 예. 그 중요하게 네, 얘기합니다. 네, 네. 한 아내가 있고 네. 이제 자녀들은 이제 몇남 몇 년대 저는 이제 위로 큰 딸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다 20대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섬기는 교회는 예수로 교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우리 옆에 우리 김군수 목사님 나오셨는데. 네. 네. 예, 저는 그 특별하게 중국 선교를 가서 북경 아버지 학교 6기를 수료했습니다. 여기서 안 하시고 네. 중국 가셔서요. 네, 선교지에 가서 특별하게 아버지 음. 학교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아들. 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회장으로 네. 또 더락 한인교회 협동 목사로 아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리 네. 머리는 백색이지만 제가 보기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으신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 학교식으로 소개하는 게 진짜 잘 적응이 안 돼요. 네.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예. 네, 저는 13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 막내 기수 김시온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 명과 네. 딸 둘과 아들 한 명 음. 있고 섬기는 교회는 옹기장의 교회 네. 개척해서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아하. 예. 저쪽에 나와 계신 세 분이 모두가 자녀가 셋이에요. 네. 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요즘에 하나도 힘들다 아마 많이 그러는데 복된 가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들이 많다 보면 복잡함이 좀 더 있는 거죠. 다른 가정들보다. 기쁨도 물론 몇 배 더 많겠지만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항상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 아하. 이렇게 네. 젊은이들에게 주장했었고 주장한 대로 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네. 셋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첫째, 둘째 다 감사하지만 또 막내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 가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하기 때문에 키우기는 어렵다 하지만 물론 저도 요새는 젊은 분들 보시면 애들이 네. 셋이다 하면은 네. 어떻게 키우나 네.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키워놓고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는 넷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저도 둘밖에는 또 두질 예. 못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도 요즘엔 또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가 목회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가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우리 배경은 많이 얘기 듣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목회자 학교의 이 아버지 학교의 그 배경 얘기를 조금 나눠주시죠.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예. 네. 사실 한국에서 1995년 어떻게 보면 이제 IMF 있기 2, 3년 전에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한때 프람스키퍼라고 해서 남성 그 크리스찬 하나의 무브먼트,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으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아주 대형 집회를 수년 동안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 맞춰서 아버지 사역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1995년에 시작됐고 네. 미주에는 2000년에 시작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2003년에 일기를 네. 시작해서 어느 때는 1년에 2번 한 적도 있고 또 한두 해 저희가 이렇게 쉬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올해 14번째 14기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한 400여 명 미주 지역의 대부분이 물론 남가주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타주에 계신 분도 오셔서 참여하셨고 네. 한 400여 명 정도가 수료하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제가 오래전에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었을 때, 처음에는 교회 내 활동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아버지들의 변화가 가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이제 연구되어지고 조사되어지면서 그것이 재소자들에게도 예, 시작을 예. 했고 활동 범위가 무지 넓어졌다는 얘기를 그렇죠. 제가 접하게 됐었어요. 예. 그만큼 사회에도 정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이제 목회자들의 아버지 학교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14년 동안.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것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자기의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대상이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신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직분상 특별하게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따로 해서 목회에 어려운 그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어려움도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따로 된 것이 어떤 특권이나 어떤 구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2000년에 미주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일반 아버지들이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분들은 물론 이제 한국서 아버지 학교를 거치시고 여기서 진행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아버지 학교가 목회자들에게 끼친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면 각각의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제일 따끈따끈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왜 작년에 겪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일단 참여한 때 마음이 네. 나야말로 아버지 학교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하, 나 아버지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그럼요. 나 정도만 해라. 이제 네. 이런 마음이고 아하. 아버지 학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아유 괜찮습니다. 저 충분합니다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진짜 무면허 아버지였구나. 네. 무면허. 네. 이게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하. 심지어 결혼 20년 차인데 네. 얼굴은 이래도 또 제가 20년. 예, 한 19살밖에 안 나 보이십니다. 네. 예. 근데 진짜 첫날부터 네. 너무 많이 깨어지고 아하. 배우고 새로워지는 이건 뭐 너무나 저에게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제 저 질문인 거가요. 네. 대부분이 부부 상담을 받아봐라. 혹은 가서 누구랑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된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도 가라니까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디 네, 있다고 네, 또 네. 뭐 가서 뭘 배워. 네. 분명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가게 된 것까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끌려갔든 네. 협박을 받아갔던 저는 어쩔 아버지 수 없이 갔던, 학교를
좀 소문을 들어서 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음. 그런 예, 마음으로 예. 있고 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좀 시원찮은 아버지들을 아. 좀 내가 가서 배워가지고 네. 좀 가르쳐줘야겠다 아하. 이런 이제 마음으로 갔는데 용감하게. 예, 네. 이건 웬걸 네. 제가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했구나 이런 음.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목사님들의 또 나눔을 통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또 이런 걸 알게 되고 우리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가면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신나게 해도 네. 일단 교회 가면은 또 너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거 무서워요. 네. 그러고 지나가면 또 예. 해결이 안 됐지만 네. 교회 가서 웃었기 때문에 된 걸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아,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굳은 살처럼. 네. 네, 근데 막 거기 편지 쓰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내에게. 음. 근데 너무 이걸 써본 지도 오래된 거고 진짜 그런 걸로 잘 울지 않는 성격인데 막 서로 울고 막 그랬어요. 아하. 야, 이게 좋더라고요. 오글거렸겠네요. 네네, 아주 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음. 그걸 숙제를 하면서 그걸 하니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따끈따끈한 고백이 아마 분명히 두 분께도 있었을 텐데 한 분은 2005년도에 겪으셨고 한 분은 중국에서 겪으셨는데 네. 두 분에게는 이 아버지 학교,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어떤 의미신가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2003년에 일회 아버지 학교, 목회자 아버지 학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 아쉽게 네. 스케줄이 안 맞았고 그래서 다음에 있으면 꼭 해야지 했는데 2004년 한 해는 건너뛰고 2005년이 됐는데 2회를 한다는 이야기 듣고 뭐 그때 정말 기다렸으니까 해야지. 근데 네. 그 마음이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된다. 그거보다도 이 세계적인 프로그램. 한국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이 두란노에서 하는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할 때 뭐 엄청나게 많은 분이 맞아요. 참여하셨죠.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기는 참여 못했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꼭 참여했다는데 그때 2기 할 때 시간이 돼갖고 참여하면서 사실 그 마음의 자세는 목회자가 되니까 우리 김시영 목사님도 하셨지만은 내가 내 자신만이 아버지로 자란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남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내가 배우고 알아야지 그분들에게도 권면하고 네. 또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 분들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 내가 이걸 참여해서 우리 목회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성도들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나는 필요 없어. 그런데 주위에서 가라니까. 네. 가보지 뭐.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로 잘 못하니까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네. 가면 더 좋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네. 그 권면으로 가는데 또 많은 경우에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에 사모님들이 뭐 미리 등록시키시고 네. 우리 남편은 꼭 가야 돼. 아하.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아닌데 음. 아내가 하라니까 오케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나는 문제없는 아버지인데 아내가 보기엔 문제 있는 아버지였던 거죠. 네. 문제는 사실 남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다는 아닐 것이고요. 예. 혹시 이제 보다 좀 남편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김근수 목사님은 네. 중국에 선교 갔다가 만나신 건데 네. 그게 내가 갈 곳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참석하신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얘기 들었었고 이제 근데 선교지에서 또 그렇게 그 아버지 학교를 한다 하니까 그리고 바쁘게 살았지만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났어요. 네. 그리고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전 그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막상 시험 문제 받아보면 모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 학교에 오게 되면은 내가 뭐 전혀 아버지로서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하나 점검할 때마다 문제가 참 많았다. 참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교제 가운데 밝혀지는 네.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석하셨던 분들이 수료 이후에 또 봉사자로 나서시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앞으로 세 분이 다 이제 봉사자로 섬기시게 되는 건데 이번에 또 이제 14번째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어떤 내용으로 펼쳐집니까?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버지 학교는 특별히 네 강의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아, 의외로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평생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학교에 와서 처음에는 다들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한 분이 얘기하게 되면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너무 힘들고 그것이 영향을 받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하게 되는 것을 네. 고백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남성인데 이 남성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남자가 남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많은 지식과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누구도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영성. 아버지의 영성이 가족들에게 목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고 마지막 강의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동안 깨달은 것을 어떻게 앞으로 현지에 가서 목회에서 생활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다할 것인가 그러한 각오를 같이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미주 지역의 아버지 학교,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는 어떤 구조가 있나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예, 저희들이 다 이제 자원 봉사자로 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예. 이제 매 회계마다 준비위원장을 한 분 세우시고 회기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각 그 사역의 전문성을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팀장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조장 팀장이 있고 관리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 팀장이 있고 또 무엇이죠? 예, 행정팀, 행정팀장도 행정팀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보기도 아, 팀장이 기도까지요. 있고 네. 예,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다 자원해서 이렇게 참여를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4월 초에 이제 14번째 회기가 열리잖아요. 네. 장소가 어디예요? 오렌지 카운티 네네. LA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하, 네. 늘 푸른 선교교회 네네. 안창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아하, 네. 4월 1일, 2일 그리고 7일 이렇게 세 번인데요. 제가 이렇게 참여를 권유해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하느라고 아버지 학교 잘 못 와요. 아하, 예. 왜냐하면 그 시간에 또 아버지 일도 해야 되고 픽업해야 되고 사역도 있고 음. 그래서 그 하루를 온전히 내는 게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아하. 근데 그 하루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을 좀 빼서 헌신할 수 있으면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한 일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네, 그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사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 좀 솔선수범 나서 주시고 네, 네, 네. 빈 자리를 채워주셔야 예. 가능한 맞습니다. 일인데. 네. 자, 이제 이번에 주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네, 첫 번째 강의는 네. 송병주 목사님께서 아, 선한청지교회. 네, 송병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 강의는 남성에 대해서 김기섭 본부장님께서 하시고 아, 김기성 시애틀에서 목사님은 오십니다. 시애틀에서 목사님이 오시고요. 하시고 이제 평신도지만 아, 평신도. 본부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아버지 네. 학교의 본부장. 아, 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강의는 서건호 목사님, 서건호 목사님. 서건호 목사님.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권준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시애틀에서 그렇군요. 일부러 이것 일부러 때문에 내려오셔서 내려오셨어요. 강의해 네. 주시고 그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네. 1일, 2일 하고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네, 7일. 마지막 주일, 아, 네. 주일. 충분한 시간인가요? 아버지가 변하는 아버지가 되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아하, 그 더 이후에. 중요한 건 또 네. 봉사하면서 네, 예. 지금 입고 계신 옷을 보니까 Father's School 돼 있고 네. Family Builders라고 써 있습니다. 네, 가정을 세우는. 네, 네, 네네. 네. 네. 이게 귀한 멋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말씀. 아버지 학교인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멘. 네. 이거 굉장히 그 영적인 문구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준비. 네. 준비. 네. 이야. 그다음에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세 번. 해야 됩니다. 세 번 해야 되죠. 세 분의 마음 모기가 이게 쉽지 아이고, 않았습니다. 네, 아마 네. 친절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나 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도전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주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이 또 성경적으로 분명히 어떤 도전이 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가? 시작 자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분명히 또 성경적으로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고 네.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인데 4장 6절로 끝나죠. 네.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아, 그 자녀를 그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느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죠. 네. 아버지 학교를 며칠 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나눴더니 저희 다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금방 이제 찾으셔 이 구절을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 구절이군요. 네.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아내들에게 돌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함께 또 계속 은혜를 나누는데 네. 며칠 전에 이제 준비 모임 때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네. 나는 대단한 아버지야. 나처럼 잘하는 아버지 어디 있어? 네. 누가 이러면 안 되고. 김순 목사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네. 목사님께서 네. 네. 체격도 참 좋으시고 네. 태권도 사범이셨고 아. 그래서 아주 자녀를 대충 엄하게 좁혀집니다. 네. 좁혀집니다. 엄하게 가르쳤다 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학교 와서 첫 강의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충격을 받으셨다고. 예.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 했지만은 음. 이건 내 기준에 잘하는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배우고 나니까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자녀들에게 아픔이 된 것도 있겠구나. 전 그 이야기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울컥했는데 네. 첫날 가서 아들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아. 사과를 했대요. 첫날 하고. 예, 네. 첫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말한 대로 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많은 목회자가 그러는데 첫 강의에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내가 정말 잘한다 했지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엄하게 한 것은 널 잘하게 하고자 키운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 준 거 사과한다고. 네. 무릎을 꿇고. 근데요 그 아들이 결혼한 다음에 며느리가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 질문이 있다고 오셨대요. 아버님 어떻게 내 남편과 또 시누이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 딸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제 생각엔 잘 키웠는데 네. 아버지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거구나. 예. 우리가 이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직분들 이렇게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평신도들이 자주 가는 티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크레스티아스. 거기도 늘 봉사자들이 오시는데 저도 봉사자로 몇 년을 섬겼었고요.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고 나의 돌이킴이 있었는데 분명히 봉사자로 가면서 잊고 살다가 회복되어지는 네. 또 잊고 살다가 다시 기억나는 네. 그래서 어긋나서 가다가 다시 제 길로 차지하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 좀 위험한 발언인데 네. 아버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 학교 약발이 6개월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3개월인가요? 왜냐면 이제 그거 배우는 것 중에서 네. 매일 자녀를 축복하고 네. 아내에게 고백 이런 게 있는데 요 약발이 약발 전문 용어죠. 네. 약발이 맞습니다. 6개월 가기 어렵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좋았지만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네.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네. 되는데 이 봉사를 함으로써 사실 그 강의를 청강하잖아요. 매일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거예요. 저거 있었지, 맞아. 하면서 잊었네. 예. 이래서 이 기수가 한 번 되면요, 이분들이 계속 동기 모임을 하세요. 아하. 그래서 나 몇 기인데 몇 기 모임 지금까지 몇 년지라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면서 다시 그걸 새롭게 하시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아버지들이 자꾸 회복되어지고 사실 저는 목회자님들의 이 아버지 학교는 지금 세 분이 다 일괄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게 가서 보고 네. 배워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변화된 게 그렇습니다. 큰 도전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공통적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 때문에 갔다가 내가 변하는, 네. 남 가르치려고 갔다가 내가 배우는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초대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비포의 라이프에 아직 계시는 분들, 즉 나는 괜찮아, 나만큼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하는 그런 분들께 어떻게 각각 세 분이 초대를 해주실지요. 꼭 오세요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없이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는 잘한다 하지만 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됐고 자녀를 낳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됐는데 예. 과연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는 것인가? 음. 그러니까 무면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혼의 기간이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구태연해지고 이런저런 또 실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면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새로 뽑았다. 네. 얼마나 정말 신나겠습니까? 애지중지. 네. 완벽하게 그냥 펄픽하게 음. 예 스크래치 없고 그냥 흠 없이 이게 아마 결혼한 날 같아.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이제 이것저것 음. 부딪히고 스크래치 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1년만 가면은 새 차 같은 것이 지나가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뉴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근데 자동차를 어느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새 차를 샀는데 모르니까 한국에서 잘 안 운전하다가 3,000마일에 오일 체인지 하라는데 한 번도 안 하고 10,000마일 넘게 했다가요. 예. 엔진이 망가져 차버렸다. 네. 이거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뭐 경험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장이 들은지 모르겠네요. 네.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 가정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오일 체인지도 하고 톤업도 하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무리하게 음.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것. 음.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은 네. 피차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것을 통해서 삶에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받는 은혜가 뭐냐면은 속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내놓지 못했던 네, 것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강의도 물론 강사님도 음. 계시지만 강의가 있기 전에 간증이 있습니다. 아하. 저희 네. 학교 수료하신 분 중에 한 분마다 4가지 강의의 내용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나누죠.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또 다시 강력한. 충격을 받고 네. 강력한 그 안에 또 위로를 받고 아하. 근데 어느 때는 그렇게 오래 아는 분이었는데도 목사님들 저분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네. 그 과정의 아픔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구나. 또 그걸 전해드리면서 또 다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섬기길 바라는 것이죠. 예, 즉 예. 서로 거울이 되어지고 서로 거울도 그렇죠. 닦아주고 예.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번에 아직 미루셨다면 아버지 학교 꼭 이번에. 54 이번에 네네. 목회자 아버지 학교.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목회자님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자, 우리 뭐 담임 목사만 가는 거 아니고 부목사, 선교사님 다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전도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네네. 저희 김근수 목사님 초대해 주세요. 예. 오십시오 하고 또 목사님 버전으로. 예, 저는 그 실패는 네.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우리 모여서 실패한 얘기를 합니다. 아하. 네, 더욱이 망신을 당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창피당한 얘기. 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교훈은 망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패하고 공개적인 망신, 망신당하고 네. 막 얼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음. 망신당한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망신을 가졌었는가 그러면서 나도 네.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면 정말 형제애를 느끼는 거죠. 동병상련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주구회를 하지 하신 거? 마시고요. 네. 망신당을 오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삶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이 사실 인생 살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네네. 또 특히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이 바로 같은 동료되는 네네.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사이에서 혹은 같은 동료되는 아버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뭐 남의 경험이 곧 내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만큼 급성장할 수 있는 네, 급변화될 네. 수 있는 예. 좀 계기가 되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네. 우리 상대적으로 젊으신 우리 네. 김시원 목사님 젊은 아빠들이 더 많이 분주하고요. 네네. 젊은 아빠들이 아직은 자신감이 충만할 것인데 그렇죠. 자꾸 더 미뤄질 일들이 많을 텐데 네네. 자 그럼 젊은 세대 목사님들 젊은 네. 아버지들께 좀 초대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좋죠. 네. 예를 들면 나만큼만 해라. 네. 실제로 보면 정말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요. 아, 예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밥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청소도 아기도 하고. 남편이 업고 다니고 뭐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거기 정말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신과 성경적인 원리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무작정 봉사와 심지어 어떨 때는 노예와 같이 네, 예. 정말 잘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에게서 받는 만족감과 칭찬과 인정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 잘하는 분들이라면 그 잘하는 것에 더 이게 음. 지붕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되고 가정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네. 평화가 오고 음. 정말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이번 아버지 학교가 되고요. 그래요. 이번에는 물론 모든 강생들이 훌륭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 좀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목사님들을 이 아버지 학교 강의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 아하. 너무 좋고요. 네. 심지어 장학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등록비가 있는데 그것이 등록비가 있는데 저는 돈을 내고 했거든요. 또 아, 근데 이번에 장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해요. 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네. 지금 네. 오시는 분들 이번에 이런 경우는 다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액 네. 장학금. 누군가가 이걸 내주시는 거예요. 네. 공짜가 아니고 형편이 어떤 돼서 분이 본인이 내고 벌써 등록한 분이 당연히 물론 그래서 있고요. 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번에 아주 은혜로운 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 굳이 내실 분은 내시면 되고. 네. 그 고정하지 네.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 장학금 드리고 정말 아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등록비가 얼마예요? $100 아, $100. 예. 네,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120불이었는데 네. 제가 작년 한 해를 쉬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불로 저희가 했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좀 말씀드린 대로 후원하는 곳을 통해서 네. 형편껏 저희가 장학금을 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복된 일인데요. 네. 이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맞습니다.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도 네. 살고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가 되어지고요. 맞습니다. 네. 귀한 도전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작년에 스킵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확률이 있겠네요. 이미 많이 아, 지금 네. 등록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더 많이 하면 좋지만은 조금만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아하.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조별로 모이는 조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다이나믹이 일어나거든요. 네. 거의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자기 거 써온 거 읽다가 울고 네. 듣다가 울고 집에 집에 가서 가는 길에 울고 네.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요. 대략 몇 분이 모이시고 이번에 저희 하셨나요? 목표가 30명 네.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준비하고 정도 등록은 네네 지금 조기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예. 한 그렇지만 10명 정도 더 네, 오실 더 남으실 오실 수 수 있는 있지만. 룸이 있습니다. 네. 참 그럼 봉사자는 20명 어느 이상. 정도 돼요? 봉사자도 20명 이상. 그 정도. 아, 거진 1대1 1대1로. 봉사자가. 네네. 예. 아, 제가 목회자라면 그렇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랑 우리 빨리 가고 싶고요. 네. 사모님들이 음. 연락 저희한테 하셔서 이제 자막이 밑에 뜰 텐데 네. 연락하셔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네.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 아버지 학교 가셨습니까? 네. 일반 아버지 학교 가신 분들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셨습니까? 아하. 그 성도님들도 권면해서 너무 네. 좋죠. 참여하도록 하면 참 예. 좋겠습니다. 목회와 전혀 지장 없는 날짜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의 교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자녀들 중에 혹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님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한 분의 돌이킴으로 한 분의 성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네네. 그 큰 장소가 바로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님, 교회 전도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꼭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이 뜨는 대로 곧 있을 제14기 미주 지역의 목회자 아버지 학교 참여를
권면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세 분도 기대치가 많으시겠어요. 다 네. 봉사하실 거죠? 이번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지금 봉사 차원에서 방송을 제가. 네. 예. 세 분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사회와 국가가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참 아비됨은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돌이키는 성경 말씀을 통한 배움과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CHTV 56.9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